자, 오늘은 깔끔한 성격의 아이죠.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대충 어떤 애인지 알 것 같아요. 28개월 된 딸아이인데 엄마가 늦게 난 외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낯가림이 심하고, 그래서 엄마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그래서 또 깔끔해서 옷이 조금 더러워지면 바로 엄마가 갈아입히고 그랬나 봐. 그래서 얘는 모래밭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신발 안에 모래 들어가는 걸 허용을 못하고, 신발 안에 모래도 허용 못하고, 신발 바닥에 그 홈파인데 모래가 들어가는 것도 용납을 못한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인데, 조금 지나치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차가 있고 집안마다 좀 그 깔끔도가 다르긴 해도 너무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긴장하고 크게 됐죠. 그래서 엄마가 바로 갈아입히고 바로 이런 집은 약간 그 강박적으로 엄마가 깔끔을 떨기 때문에 그 깔끔하지 않으면 더러운 아이로, 나쁜 아이로 이렇게 자기가 판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못 견뎌하는 애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엄마의 강박적인 행동이 과연 애한테 옳으냐. 그 좀 옷이 더러워져도 돼. 그리고 집에 가서 빨자. 뭐, 여기서 논 김에 그냥 흠씬 놀아. 신발에 모래 들어가도 돼. 이렇게 해서 좀 약간 허용적인 엄마 눈치를 안 보는 애가, 그렇게 커야지 되는데, 요런 착한 엄마, 좋은 엄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애가 엄마 눈치를 사뭇 봐야 되고, 바로 흘리면 또, 백에서 하나 가져서 티셔츠 바로 갈아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애가 이렇게 낯가림이 심하고 어렵다 그러면 한 48개월까지는 엄마가 좀 잘 돌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어린이집 빨리 보내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뭐 제 말 안 듣고 요새 일찍 보내요. 굉장히 일찍 보내는데, 자, 요럴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집에 있고 애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만 4세가 아닌 때 보낸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왕왕 생기냐면은, 엄마 오늘 나 안 갈래. 이제 오늘 안 간다 그러고 막 또 떼쓰고 아침부터 그래요. 그러면 굳이 어린이집을 그렇게 꼭 보낼 필요는 없다. 왜? 어린이집 뭐 개근상 탈 것도 아니고 정규 지금 뭐 학교 프로그램 같이 뭐 타이트해서 그거 안 하면 무슨 수업을 못 따라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어린이집은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신나는 하루, 재밌는 하루, 애들하고 놀아서 막 이렇게 뭐 그런 하루로 하는데 애가 굳이 가기 싫다는데 보내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 그러면 오늘 엄마랑 같이 놀까? 그리고 뭐 가까운 마트도 가서 마트 경험도 한번 하고, 마트에서 막 뛸 때 뛰지 않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마트 막 물건 막 자꾸 떨어뜨리고 그냥 가지 않고 떨어진 건 다시 올려놓고,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죠. 또 이렇게 재래시장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 오늘 가기 싫어 그러면 그래? 엄마랑 오늘 마트 가자. 오늘은 우리 동네 큰 소방서 한번 들러보자. 경찰서도 가볼까? 이러고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경험을 애들하고 해도 되죠.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이러는데, 난 그렇게 뭐랄까 자율성이 없이 하는 엄마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만 4세 전에 혹시 애를 보내게 된다 그러면 애가 싫다 그러는 날은 그래? 그러면 오늘은 엄마가 바쁜데 외할머니랑 너는 어디 갔다 와라 이렇게. 그래? 그러면 오늘은 아빠가 쉬는 날인데 아빠랑 자전거 타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좀 짜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아빠랑 자전거 타는 것도 재밌는데 그건 토요일날 해도 되고 일요일날 해도 되니까 나는 오늘 애들하고 더 재밌게 노는 게 더 재밌겠어. 이런 날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깔끔 떨고 엄마가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애는 이제 원에 가서도 막 모래밭에 안 들어가고 이러면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누가 힘드냐? 교사가 힘들죠. 그것도 한꺼번에 끄집어 들어서 모래밭에 들어가 이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저쪽에서 따로 놀다가 애들이 재밌어서 어느 날 뛰어 들어가서 신발 안에 모래가 있는데 엄마는 없지만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고 털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점점 애들하고 놀이가 신나고 재밌어야 됐죠. 좀 요런 경험을 하게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때 이제 한 만
4세 전에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좋은데 일찍 보내게 되면 애가 안 간다 그럴 때 너무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유도리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도 만 6세 전까지는 제가 빌딩으로 말하면 기초공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제일로 엄마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엄마의 관심, 뭐 사랑, 이런 거, 그쵸? 같이 놀이, 경험, 이런 것들이 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린이집 보낸다 그래서 집에 오면 전혀 애하고 안 놀고 이렇게는 안 하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일대 다수로 애하고 선생님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지. 선생님이 나만 이뻐해주고 나하고만 놀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애가 이렇게 엄마라는 것을 많이 그리워한 채 그냥 단체 생활을 하다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애하고 좀 밀착으로 같이 많이 노는 프로그램을 엄마가 갖는 엄마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의식이 있는 엄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죠. 그래서 각별히 엄마 사랑을 느낀다든지 엄마랑 어떤 놀이가 훨씬 재밌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애들이 엄마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칭찬해야 되죠. 어떤 일을 했다. 되게 한국 엄마들 아유 착하다 최고다. 난 이런 칭찬도 칭찬이야. 물론 아유 미워 저리가 이런 엄마보단 착하다 최고다도 좋지만, 사실은 왜 착하다는 얘기를 듣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들어서 얘기해 준 칭찬이 오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유 우리 딸이 엄마를 도와주니까 엄마가 몹시 기분이 좋고 일을 빨리 했네. 최고예요. 뭐 이렇게. 그냥 최고야 이러면 뭐 때문에 최고지? 난 늘 최고구나. 그럼 늘 최고인 아이는 자기가 최고가 아닌 순간, 엄마 없는 다른 사람한테 최고라는 얘기를 못 들으면 그때부터 얘는 약간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최고보다는 자 이런 날 우리 딸이 도와주니까 엄마 일손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나니까 너무 좋은데 엄마 기분이 좋은데 우리 딸 최고야 이렇게. 그래서 그 과정 얘기를 충분히 해주면서 칭찬을 때때로 많이 받은 애는 누구랑 노는 게 가장 신날까요? 엄마랑 노는 게 신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어른이 많이 계셔요. 시어머니 계시고 뭐 시댁 쪽에 누구 어른 계시고 또 친가 쪽에도 있고 외가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치면, 특별히 어떤 어른을 내가 참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어른이 늘 저를 칭찬해 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뭘 이렇게 해도 아우 여기 며느리는 아주 이 나방 이 김치를 이렇게 맑게 잘하네. 아우 이건 내가 한 수 배워야 되겠네. 뭐 이런 칭찬 한번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나물도 이렇게 맛깔스럽게 해서 아주 먹기가 수월하고 짜지도 달지도 않고 이건 무슨 방법이지?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요 오래 기억이 남아요, 뇌에. 그래서 기분 좋은 에너지로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오면은 그 사람 옆에 가게 돼.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옷에 그 귀걸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사람 이렇게 딱 이렇게 긁는 얘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되게 이제 좋아한다고는 얘기도 안 하지만, 싫어한다고 얘기도 안 하면서 저는 피해 다니지. 왜냐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면 그 기분 추스리는데 시간이 또 걸리거든. 그래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이 감정이 늘 돌아다니기 때문에 언제나 스테디하게 이렇게 있지 않아요. 감정이 정말 너무 수시로 바뀌는데 이 수시로 바뀌는 감정을 그래도 이렇게 홀드해주고 기분 좋은 정서로 갖게 하는 건 칭찬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면 칭찬거리를 찾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인격이 좀 돼 있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장단점이 손도 손등이 이쁘고 손바닥은 밉지 않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게 장단점이 이게 손바닥과 손등처럼 있는데, 누구는 바닥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꼭 좋은 점을 찾고 칭찬거리를 찾고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억지로 하는 건 부담스러운데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이건 대단한 인품이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 엄마 아빠는 자식의 잘난 점을 들어서 늘 칭찬해주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결과적인 것보다 이렇게 과정적인 걸 얘기를 해줘서 그 네가 도와주니 엄마가 몹시 일손이 가벼워지고 일을 빨리 끝내서 기분 좋다. 그러고 생각하니 우리 딸이 최고네. 늘 도와주는 우리 딸 뭐 최고 이루고 안아주고 이런 구체적인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깔끔 성격은 사실은 엄마 팩터가 많지요. 그래서 엄마가 좀 더 이렇게 애하고 이제 좀 그러려고 하는 걸 엄마가 좀 피하시면 얘가 남하고 상호작용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